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나사의 한국 방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1. 부산이 글로벌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부산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치 마피아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부산을 삭막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우두머리들이 정치권에서 힘을 쓰지 못하니 부산이 정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 정치 마피아를 부산 시민들이 꼭 청소해주세요. 그들이 존재하는 한 부산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최근 뉴욕, 런던, 파리 혹은 아시아의 도쿄, 홍콩, 상하이가 아닌 부산항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으며 글로벌 자본과 엘리트 국제정치인들의 큰 관심이 쏟아지면서 국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본에 이어 미항공 우주국 나사까지 부산을 긴급 방문하면서 도대체 국제적으로 부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아주 큰 복이 찾아옵니다. 현재 부산의 국제 엘리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서 초비상 상황입니다. 유엔에서 순수 유엔에 자본을 들여 2030년 세계 국제 엑스포를 개최하기 직전까지 해상도시를 건설하려 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미국계 대형 컴퓨팅 회사 IBM, 양자 컴퓨팅 컴플렉스 투자에 이어서 세계 단일 화폐까지 발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금융산업을 연계한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이 세계 금융세계의 단일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금융도시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충격적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갑자기 부산을 방문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국 세계 단일화폐 발행 가능성.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며 세계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며 돈이 무가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강대국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화폐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메리카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들은 이미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휴지만도 못한 종이돈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으로, 특히 남미의 엘살바도르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를 국가의 중앙화폐로 인정하면서 세계적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터키 리라화의 폭락을 시작으로 일본 엔화의 몰락, 중국 위안화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유로화의 가치 하락 등 세계적 강대국의 화폐마저 몰락할 조짐이 보이면서 새로운 세계 단일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세계 단일 화폐가 논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부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장소이자 유엔에서 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해상도시를 짓기로 한 부지 인근에 대규모 블록체인 금융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문학적인 국제자본이 투자되어 마치 홍콩의 중앙은행가와 흡사한 초고층 오피스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 엑스포가 개최될 2030년 안에 세계 단일화폐가 부산에서 발행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자산은 신뢰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또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되면 블록체인 기술을 뚫을 수 있는 해킹 기술이 개발돼 세계 단일 화폐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에 IBM이 주도하는 양자 컴퓨팅 컴플렉스가 개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IBM 양자 컴퓨터 컴플렉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부산에 방문해 땅바닥에 입을 맞춘 장소로 알려진 수영만 비행장 자리, 바로 그곳에 미국 IBM 양자 컴퓨팅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수도권 판교동 단 하나의 행정동에 도시 전체의 GDP가 따라잡히는 대구역을 얻은 바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입주한 이 업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액이 부산광역시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거의 따라잡거나 도시 산업의 위세가 추월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부산 일대가 해운대 인근 센텀시티 그리고 문현 금융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시설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마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실리콘밸리가 부산에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분야는 역시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기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장 안전한 동화 세계적인 단일화폐 발행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 통용이 이루어지는 단일 화폐가 구성되려면 전 지구가 촘촘한 인터넷망이 가동돼야 하고, 심지어 망망대해 바닷가에서도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하는데 바로 6G 통신망 즉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 즉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발전된 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나사의 부산 방문. 지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자 세계의 우주 전문 기관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우주 전문 기관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값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면서 갑자기 부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의 우주개발 중심지는 전남 고흥군이 그동안 유력한 부지로 떠올랐으나 고급 연구 인력을 유치할 만한 도시 편의 시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 안타까움을 준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부산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올림픽 행사인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면서 나사 관계자뿐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계가 부산에 모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나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콕 집어 부산시를 국제해양나노 위성 개발의 중심지로 개발을 할 것으로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총 3,344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 우주 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중심지를 구축하는 개념으로 일부 전문가는 해당 프로젝트와 차세대 전지구적인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6G 구축 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해양 망망대해 오지에서도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이 선정된 이유는 한반도의 가장 남측에 위치해 위성 발사에 용이한 장소일 뿐 아니라 향후 북극 항로의 중심지로서 북아메리카, 유럽,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심지로 선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관측되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번째, UN 국제해상도시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2030년 국제 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세계적인 기후변화 아젠다의 중심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산은 해수면 상승에 최대 위협을 맞는 도시인데 실제 부산 해변가를 매립해 만든 주요 초호화 주거단지가 물에 침수된다거나 지하 주차장의 해수가 유입되는 일로 한국에서 가장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유엔에서는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부산 앞바다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제해상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조감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2030년 엑스포에 맞추어 완공이 이뤄질 상황이며 부산이 현재 사상 초유의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계획들이 속속 국제자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공교통 중심지 긴장하는 일본 부산 가덕도의 대규모 인공섬 개발을 통한 국제공항 건설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 국제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국제적인 공항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난 코시국 상황으로 인해 약간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국제적 항공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바로 일본 간사이 지방의 국제항공 수요가 전부 부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 관계 경색과 코시국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일본 지방 곳곳을 향하는 항공 노선이 운행되고 또 일본 지방에서 해외를 가기 위해 도쿄 나리타 하네다 공항이 아닌 한국 인천공항으로 일본 국제 여객 수요가 몰리면서 인천공항의 국제 항공사들이 대거 취항을 도쿄나 오사카보다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효과로 세계 주요 도시들과 직항편이 생기면서 서울과 인천 일대에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사무소를 두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부산에서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초고속 페리가 일본 간사이 지방 곳곳을 연결해서
지방 어촌 마을까지 항공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심지어 대마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도쿄를 가기 위해 부산에서 환승을 하는 사례가 급증해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간사이 지방의 경제권이 한국에 쏠린다는 걱정이 일본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부산에 국제적 규격과 규모를 갖춘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일본 각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페리 노선, 위그선 여객 노선이 생기겠다면 일본 간사이 지방 정도는 한국의 경제권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생길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오사카가 아닌 한국 부산에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일찌감치 국제자본과 국제 엘리트들의 발길이 부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과거 한국 전쟁 당시 희생당한 유엔군 장병을 기리는 국제연합 묘지가 있어 전 세계에서는 11월 11일 11시 11초가 되면 세계인들이 부산을 향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묵념을 합니다. 최근 부산은 국제적 기후위기 전쟁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남기며 젊은이들이 모두 서울로 떠나버리는 도시로 이름을 날렸으나 급작스러운 세계자본, 세계의 눈이 부산에 집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쪽에 유엔 해상 도시 만든다며 어찌 됐나요? 이 예산은 유엔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산 편성해야 하는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